불산의 문제가 아니라 불소 화합물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화학적인 거동 특성을 잘 알아야만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뭐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산에 의한 건강 영향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불산에 의한 건강 영향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급성 중독이 나타나고요. 근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불산은요, 의외로 산도가 다른 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강산이 아니라 약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산은. 그래서 피부에 묻으면 바로 우리가 염산 같은 경우는 피부에 묻으면 바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화상이 나타나죠. 그러나 불산은 바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서서히 나타납니다. 농도가 높다 그러면 바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이렇게 피부에 나타나는 화상조차도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경우 다음날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번 삼성 사건 아닙니까? 병원에 한 사람은 사망을 했고 네 명은 병원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퇴원을 시켰죠. 물론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문점이 들어갑니다. 삼성이 일부러 그랬다. 왜? 언론에 접촉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병원조차도 불산의 위험성을 잘 몰랐다. 괜찮은 거 아니라 퇴원시킨 겁니다. 다시 입원시켰죠.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문제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실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대책도 역시 여기에 근거해서 나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4가지 사건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구미불산 사고 잘 알다시피 지난 9월 달에 생겼습니다. 몇 가지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오후에 27일 날 3시 43분에 터졌는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주민들을 대피한 것은 그로부터 2시간 후인 5시 50분에 대피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대피를 했죠. 제가 실제로 내려가서 그 주민대책위원장 만나서 물어봤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스스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이장님이 굉장히 판단이 빨랐죠. 이거는 그냥 화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바로 대피 방송을 해서 트럭을 몰고 주민들을 뒤에다 태우고 막 안개처럼 막 급습해오는 이 불화수소의 가스를 피해서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운전을 해가면서 대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은 늦게나마 공식적으로 2시간 후에 대피를 했고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 재밌기보다는 참 정말 웃지 못할 일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5시 50분에 대피를 했고 그 다음날 11시 정도 기가 조치를 합니다. 불과 대피한 지 한 17시간 만에 다시 기가 조치를 하는 거죠. 자, 벌써 또 여기서부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터지는 거죠. 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날 내지는 또 이틀 후에 적어도 24시간 내지는 48시간 후에 어떤 문제가 건강에 나타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시간 만에 용감하게 기가 조치가 내려집니다. 아주 발빠르게 그때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선 후보가 4시 15분에 마을을 방문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늦게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별 문제 아니다라고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떠났습니다. 바로 떠나고 나서 15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 종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마 늦게 방문했으면 상황 종료가 조금 더 늦춰졌을 텐데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뒤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는 12월 24일 날 이 불산이 누출되고 나서 약 한 90일 가까이 되고 나서 마을민을 복귀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이렇게 늦게까지 꼭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뭐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문제여서 이 문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늦게 복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서로 토론할 필요도 있고요. 또 보상 시스템에 있어 토론할 필요도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관점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봤던 사진이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가 휴브글로브라고 하는 불산이 터진 지역입니다. 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요 마을이 실제로 이 봉산이라고 하는 직접 피해가 있었던 마을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가 사공단 지역들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 멀리 있는 이 변은 그래도 색깔이 약간 푸른 색깔이 띄는데
수확 시기도 안 된 마을 뒤쪽에 있는 요 벼는 색깔이 완전히 고사가 됐죠.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거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처음에 저희들 내려가서 확인을 했는데 불살이 딱 누출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요 바람이 공기의 흐름이 어디로 있었냐면 아래쪽에 있는 요 산단 지역에 이 대기의 흐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산단 쪽을 이 불압가스가 한번 샥 불고 그 다음에 다시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마을 쪽으로 바뀌면서 그 뒤쪽으로 그냥 샥 불고 나간 겁니다. 그 훑고 나갔던 그 지역은 다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색깔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의 피해 지역이 존재하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는 마을의 피해만을 기억을 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5명이 사망을 했고 18명이 입원을 했고요. 약 한 13,000명 정도가 검진을 받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마을의 지역 주민의 보상금이 364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대형 태양의 기름 유출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굉장히 큰, 적어도 6%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화학물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굉장히 사고가 터지고 나면 우왕좌왕하고 또 소관 부처의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웃지 못할 일인데요. 제가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